첫 번째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집합 기호 C가 이제 이렇게 묶이게 되면서 가운데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아요. A, B의 합집합. 그런데 한쪽은 합집합의 여집합이고 그냥 합집합인데 그 사이에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죠. 따라서 1번은 이제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합집합의 기호 때문에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그런 연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3번 문제는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앞에 있는 A 여집합의 합집합이 이제 각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가로는 A의 여집합과 A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거는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합집합과 얘 사이의 교집합이니까 합집합의 교집합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똑같이 그 합집합의 B가 똑같은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으로 이번에는 묶어내요. 그러면은 A 교집합, A 여집합으로 괄호로 묶어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이 괄호가 공집합이 되겠죠. 네, 따라서 그냥 B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는 여기 현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분배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똑같은데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이 뒤에 있는 괄호가 사실상 전체 집합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얘만 남아 있을 거예요. 얘만. 따라서 A 교집합 B의 합집합 C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괄호를 하나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바뀌게 되겠죠. 이때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럼 분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현재 이 부분이 이제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대로 가요. 그래서 공집합과의 합집합이니까 사실상 의미 없어지고 뒤에 있는 A 교집합 B만 남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좌변에 있는 차집합을 이렇게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이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우변이 유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도 차집합을 이런 식으로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냈고요. 그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차집합 역시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더 식을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때 자, 현재 이 부분을 분배해 주기로 하면 여기가 이거의 합집합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차집합이고요. A 빼기 B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쓰면 어느새 이제 우변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차집합을 이제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교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집합들 사이에 서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집합의 이제 그 관계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리를 교환 법칙으로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의미로 괄호를 묶어주게 되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없어요. 공집합이죠. 그래서 공집합끼리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역시 공집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죠. 4번은 먼저 이제 가운데 있는 차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이렇게 분배가 돼서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앞부분은 일단 내위로 두는데 이 두 번째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여기가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은 교집합만 남게 되고 교집합만 남아 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여서 지금 현재 2항과 2항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보게 되면 C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이제 B 여집합과의 교집합 이런 의미가 되게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이 당연히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공집합과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집합의 연산 전체의 결과는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집합과의 합집합이니까 사실상 이 뒤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 앞에 있는 것만 남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그대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 집합의 연산을 교집합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 정의를 내려줬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A 동그라미 전체 집합 U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위의 연산의 약속대로 A와 전체 집합 U를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때 이제 앞에 있는 괄호 같은 경우에는 A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괄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 U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A 합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이제 공집합이 돼요. 따라서 공집합과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A만 이렇게 남겠죠. 2번 보죠. 2번도 이제 위의 약속처럼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앞에 가로는 공집합, 뒤에 가로는 전체 집합이 되는데 거기에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고 공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공집합이 되겠죠. 3번. 3번도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요. 앞에 있는 괄호는 A가 아니죠. 공집합과의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되겠고 그냥 A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때 합집합 공집합의 합집합 의미 없고요. 그래서 그냥 얘만 남게 됩니다. 자, 4번은 식으로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연산이 두 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활용할 거예요. 그림을 활용하기 전에 앞서서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연산을
집합의 연산을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보면은 얘는 어떤 두 집합 사이에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A 동그라미 B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 현재 교집합은 여기죠. 그리고 합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바깥 부분에 해당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린 색칠한 부분은 A 동그라미 B가 나타내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라고 하는 연산을 A와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집합과 A 집합 사이에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죠. 따라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합집합의 여집합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파란 부분에 이 A 집합을 합하게 된다면 여기가 가득 들어찰 텐데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B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때 이 두 집합을 서로 이렇게 합쳐주게 된다면 결과는 집합 B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이렇게 과도하게 했을 때 식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A4 교집합, A6이라고 했을 때 4의 교집합이면서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제 그리고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6의 배수여야 됩니다. 4와 6의 배수인 애들은 이제 공배수라고 하죠. 따라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를 생각하면 12의 배수 집합들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12의 배수 집합이 아니라는 여집합을 이해할 수 있겠죠. 12의 배수 집합이 아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넘어가면은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먼저 A2와 A3 집합의 교집합을 생각해서, 그리고 합집합 A2와 A4의 교집합을 생각을 한다면, 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6의 배수인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2의 배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4의 배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2를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짝수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현재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부분 집합은 A4가 될 거예요. 네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A18, 18의 배수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A24 역시 부분 집합으로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K는 18애가 아니라 18과 24의
공약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포함하고 있다고 해갖고 숫자가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이거 3번 문제 풀면서 이제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더 배수를 더 많이 갖고 있으려면은 작아야 돼요. 알맹이가. 그래서 18과 24의 공약수를 생각을 했을 때 K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 얘기죠. 문제에서 주어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집합 X에서 A를 빼버리면 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현재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A 빼기 B 집합과 X 집합의 합집합이 X라는 얘기는 이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데 이때 집합 X는 지금 그렇죠. 여기 있는 1, 2, 3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와 5와 6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 X는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추가적으로 이때 이런 잉여분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잉여분들은 4 또는 5 또는 6에서 골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집합 X는 어떤 경우를 갖는지 구할 수 있겠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그리고 각각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가운데 있는 교집합 3개의 교집합 7개밖에 모르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A, B, C, D, E, F를 이용해서 이 바깥에 있는 G까지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C까지 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이기 때문에 A, B, C, D, E, F까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7까지 더하면 40이에요. 즉 따라서 미지수 A, B, C, D, E, F까지의 합은 33으로 이렇게 조건을 줬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다를 한번 써볼게요. 조건 다를 보면은 먼저 이 동그라미 연산을 보시게 되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집합 P와 Q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P 빼기 Q는 순수한 P를 의미하겠고 Q 빼기 P는 순수한 Q를 의미하겠는데 이때 이 두 집합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교집합만 빼준 그런 집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런 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 차집합.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집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그런 형태죠.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이제 교집합을 빼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먼저 A 동그라미 B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문자 이렇게 A, E, B, D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 B, D, E가 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B와 C의 대칭 차집합을 봐주게 되면 문자 BF와 CE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BC, E, F가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C와 A의 대칭 차집합은 에서의 원소의 합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A서부터 이런 식으로 F까지 문자의 총합이 33인데 지금 현재 여기 옆에 없는 문자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쵸? 지금 이 옆에 A, B, C가 없고요.
그리고 D, E, F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이 문자 옆에 A와 D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문자 옆에 B가 없고 그리고 E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 다로 한번 다시 보면 현재 이렇게 주어진 세 수의 합은 서로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문자 6개 총합이 33으로 또 일정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서로 같아야 될 거고, 근데 공교롭게도 보게 되면은 C, F, A, D, B, E를 보시게 되면 공교롭게도 A, B, C, D, E, F 이렇게 순서는 조금은 약간 뒤죽박죽한데 A, B, C, D, E, F의 총합이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33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같은 수라면 각각 11씩 가져가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얘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에서 교집합,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을 빼주는 이런 연산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빼기 얘 역시도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때 이 가운데에 있는 차집합을 또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을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교집합으로 바뀌고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라는 것과 같고 현재 얘는 A와 B의 대칭 차집합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앞에 기호 n을 빼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와 B의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고 문제에서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해당이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의 합이 여기가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보면 총합이 이렇게 33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11을 가져간다 이 얘기죠. 자, 이 문제 1번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세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써봤습니다. 한 개짜리의 합과 두 개 교집합의 빼기 그리고 세 개 교집합의 합에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현재 이 부분의 값을 50이라고 준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합을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가운데에서 현재 이 부분을 모르죠. 이 부분 모르는데 제일 마지막 제줄에 있는 3개짜리 교집합은 4라고 줬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써놓고 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가운데에 비어있는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스티커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갑이 갖고 있는 스티커를 A, 그 다음에 을이 갖고 있는 스티커를 B, 병이 갖고 있는 스티커를 집합 C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전체 모아야 하는 스티커, 즉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개로 보게 되고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리고 각각 B와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5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 교집합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지금 3개가 겹친다 그랬죠. 그리고 세 친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딱지는 2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문제에서 풀 때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공식이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써지죠.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세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스티커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냐 했을 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다 줬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빼기 3, 또 빼기 3, 빼기 3, 그리고 3명의 교집합 2. 이런 식으로 줘서 지금 여기 있는 값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 20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명이 갖고 있는 스티커 종류 외에 다른 어떤 몇 개를 더 채워야 되는지 얘를 구해야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9번 문제는 이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다음과 같이 조금 했습니다.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여기 첫째 줄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차집합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좀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집합 기호가 이제 여전히 이렇게 더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여집합 기호가 좀 안으로 들어가게 식을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요거 안 써줬었는데 여기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여기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재 요 부분이 공통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해서 묶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분배해 줍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현재 이 부분은 이제 공집합이죠. 공집합.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괄호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교집합이죠. 교집합이니까 교환 법칙에 의해서 적당하게 항의 순서를 조금 바꿔줄 수가 있는데 B 교집합 그리고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집합 A도 그렇고 집합 C도 그렇고 전부 다 짝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짝수와 연관이 있는 집합끼리 조금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러면은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의미가 되게 되는데 집합 A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 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가는 무한 집합일 거고요. 근데 집합 C를 보게 되면은 홀수의 2배를 한 수기 때문에 2 그리고 3 곱하기 2 하니까 6 그 다음에 5 곱하기 2 하니까 10 그 다음 7 곱하기 2 하니까 14 이렇게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A차 집합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없애버리면은 자 여기 남아있는 숫자들 보이시죠? 이런 숫자들이 남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집합을 4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합 B는 그러니까 B 교집합 A 차집합 C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는 3의 배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은 4의 배수 집합이 왔어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12의 배수
3과 4의 공배수인 12의 배수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K가 4 이상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K에 4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한번 써봤고요. 이때 4A4라고 하는 집합은 적어도 여기와 여기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A4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A4라고 하는 애는 A3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일단은 이해할 수 있겠죠. K가 5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K가 5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썼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집합과 A4의 교집합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 당연히 A4가 현재 A3의 일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는 A4로 나올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B 교집합 A는 그거에 해당하는 교집합, 그 부분집합 B로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다음 K가 6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K가 6인 상황도 이렇게 적어보게 됐는데 방금 전에 위에서 현재 이 부분이 얘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집합과 요 집합 사이의 교집합은 당연히 얘도 A4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K가 7인 상황도 지금 7인 상황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얘도 A4였고요. 여기 있는 얘도 A4였기 때문에 A4 집합끼리의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얘도 얘고 따라서 지금 얘를 이제 A1, A2, A3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학생 4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펜입니다. 볼펜을 갖고 있는 집합을 P, 그 다음에 연필을 갖고 있는 집합을 Q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요. 볼펜과 연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교집합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이때 첫 번째로 교집합의 크기는 두 집합 중에 작은 집합 있죠. 작은 집합을 넘을 수가 없어요.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두 집합 중에 작은 집합의 사이즈를 넘어설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합집합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는데 현재 얘가 잘못 썼죠. 요건데 이제 이 합집합의 크기는 전체 집합의 크기 48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P와 Q의 합집합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식을 잘 이항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P와 Q의 합에서 빼기 전체 집합 48을 한 값보다는 커야 된다. 즉, 이 식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가 최대값이죠.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이 교집합의 최소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집합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지금 볼펜은 가지고 있으나 연필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 P 교집합
Q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교집합을 빼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1번에서 구한 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활용해서 지금 답을 2번 답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현재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 갖고 여집합 하나로 묶어내 주면은 교집합 전체의 여집합이라서 전체 집합에서 그냥 A, B, C 세 개의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고요. 지금 얘는 60이죠. 전체 학생 6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두 번째 문제가 두 개짜리 교집합의 합집합이니까 다음과 같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라고 넓이가 아니라 이제 원소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다 있는데요. 다 있는데 가운데 얘만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주고요. 먼저 그러면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자꾸 넓이라 그러는데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현재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서 가운데 교집합이 3번 더해지게 돼요. 요 부분이. 그래서 3개짜리 교집합을 이렇게 2번 빼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지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요거니까 지금 다음과 같이 빗금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현재 이 부분은 3개짜리의 전체 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A, B의 합집합만 제외시켜주면 되겠고요. A, B 합집합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를 이런 식으로 X와 같이 잡아줬고 주어진 조건처럼 A 책을 읽은 사람들 4분의 3X, B 책 12분의 5X, C는 32분의 3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이런 아이들 11명. 그 다음에 A와 B 모두 읽은 학생 8분의 3X 여기까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적인 힌트는 C를 읽은 학생 중에 다른 책을 읽은 학생은 없었다.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와 B를 읽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C를 읽은 애들은 이렇게 외딴 섬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바깥에 이제 11명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게 되면 A와 B와 C 책 읽은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책을 뭐라도 이제 읽은 애들의 이제 명수를 한번 써보게 되면 실제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합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A와 B의 합집합은 4분의 3X 12분의 5X에서 교집합을 한번 빼줘서 8분의 3X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32분의 3x가 이렇게 외딴 섬처럼 이렇게 존재해서 책을 읽은 아이들이 이만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96분의 85x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책을 읽지 않는 이 11명은 96분의 11x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두 방정식 px, qx가 있고 뭐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a와 같은 집합이 주어졌는데 집합 b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에 집합 p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고 집합 q는
QX 방정식에 해를 갖는 집합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집합 B의 조건 중에 X하고 Y가 서로 같은 상황에서 A의 부분집합이라고, A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해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X와 Y가 같은 값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위에 있는 식에서 사실상 Y를 X로 바꿔주게 되면 PX 곱하기 QX가 0인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인수가 0이어야 된다. 또는 PX가 0이거나 QX가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즉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지금 B가 P와 Q의 합집합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8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건은 이 부분이죠. 교집합의 개수가 지금 현재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값이 최대값이 되려면 현재 이 값은 최소값이 돼야 돼요. 최대한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피교집합 Q가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예 없다면, 그런 상황이라면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PX라고 하는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해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숫자 5개가 있을 거고요. QX 역시 서로 다른 이런 식으로 그 8개의 숫자가 있을 거고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 13개의 숫자는 전부 다 다른 숫자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 자리에다가 이제 X1을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이고 이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합 A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얘는 0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즉 Y의 값은 X1 다항식 P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2부터 해서 X5까지의 값이 될 수 있겠고, 순서상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가 X1일 때 Y 값이 5개의 경우를 갖기 때문에 여기 5 곱하기 5 해서 25개의 경우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Q라고 하는 방정식을 이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6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다항식은 얘가 해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QY가 0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즉 이때 Y 값은 X6서부터 X13까지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X, Y 순서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8 곱하기 8에서 64개의 순서상을 갖게 될 거고요. 이때 집합 A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얘 원소의 개수가 25 더하기 64가 돼서 89가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얘는 지금 유한소수입니다. 유한소수가 아니라 유한집합입니다. 문제 조건에서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결론, 얘는 공집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다가 적어도 원소 1개 이상은
교집합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